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순창군수 부인에 이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군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제조업체들이 국내외 수요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앙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안 채석강에서 부안군 소유의 땅을 빌린 식당 주인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늘리고 있지만 부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순창군수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순창군수 부인에 이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면서 황숙주 순창군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순창군수 비서실장 공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태양광업체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순창군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순창군은 비서실장 개인의 문제라며 애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안 되니까 돈을 돌려주고 뭐 이런 거여가지고 엄청 직원들이나 이런 신경은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준다고도 분위기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본인도 몰랐던 부분이고. 하지만 군수 부인에 이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과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즉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크게 타격을 받았을 텐데 우선 국민들의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메르스로 입은 상처를 겨우 회복해가는 상황에서 군수 최측근의 비리가 터져나오자 황숙주 군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내외 수요 감소로 전북의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등이 추진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GM의 유럽 시장 철수와 유럽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생산량이 줄어 지난해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를 700명이나 줄였습니다. 신차가 출시돼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차 투입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 군산 공장이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밝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적자를 낸 전주 페이퍼는 200명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용지 분야를 60%로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추진해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완주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OCI도 중국산의 저가 공사에 밀려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가 상승과 수요 감소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외적인 경제 상황은 불투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자체는 아주 극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연구 인력 350명은 결국 경기도 남양연구소로 전환 배치되는 등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사흘째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42명의 온열 질환자 가운데 41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고 지난주 김제에서 70대 할머니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폐사도 이어져 축사 150여 곳에서
닭과 오리 10만 마리가 폐쇄했습니다. 또 최근 전북의 하루 전력 사용량은 2,400에서 2,600메가와트가량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등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 완산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확인했다는데 정작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수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 완산을 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김정은 정책위 의장을 만나 확인받았습니다. 정운천 위원장은 또 야당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폐기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금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중앙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꿀 의안까지는 어저께 자기 답은 제가 못 얻었는데 강력하게 요구는 했고 다만 이제 정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법안을 냈다. 전라북도는 관련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라며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류의 문제점을 따지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에 주 사무소를 전라북도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서울에 둔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중앙당은 소재지 변경 법안 발의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전북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주 대구 고속도로와 전주 김천 철도 건설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주 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4개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주 김천 철도는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여름방학 중이지만 대학가는 학생들의 취업 준비 열기로 뜨겁습니다. 취업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여름방학의 여유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여학생이 영상 화면에 면접관을 상대로 모의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관심 분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면접을 겪어보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에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의나 그룹 면접 프로그램에는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과대학에 설치된 고시 준비반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각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름방학의 여유나 낭만, 휴가에 대한 기대는 사치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내년에 회계사 1차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학이어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놀기보다는 열심히 나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은 휴가철이 무색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취업 지원처에는 진로와 적성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요즘 대학가 세태를 반영하듯 학년 구분 없이 취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각 대학들도 방학 기간에 수십여 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중에도 하반기 취업 시즌을 앞둔 대학가의 취업 열기는 한여름 불볕 더위조차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무농약 쌀 대신 유기농 쌀이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쌀을 먹이고 유기농 쌀 재배 농가의 판로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무농약 쌀 대신 유기농 쌀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은 모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지만 무농약 재배에선 화학 비료를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유기농 재배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원 수강권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원 수강권을 올해 200명에서 내년에 240명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도 2달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비는 전주시와 학원 측이 90%를 부담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경관을 자랑하는 부안채석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 소유 땅에 식당을 짓고 불법으로 늘려왔기 때문인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부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부안 채석강입니다. 해변을 따라 횟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부안군 소유의 땅을 빌려 식당 건물을 지었는데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백사장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식당 면적을 늘리고 데크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체 대부 면적은 918제곱미터지만 무단 점유 면적은 640제곱미터나 됩니다. 50제곱미터를 빌려 96제곱미터로 식당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인터넷 있지도 않을 때 그때 다 공사를 해가지고 늘려놓은 부분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자연 훼손도 심각합니다. 변산의 명물인 채석강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계단을 만든 식당도 있습니다. 임대자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재임대를 통해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임대로 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는 따로 있어요. 이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에도 이 새로 임대로 오는데 새가 엄청나게 비싸요. 30평짜리 한 달에 500만 원 새가 없어요. 서울 같은 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부안군은 공유재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놀러 오신 분들도 여기 채석강을 보면 이게 넘어온다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훼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다리시라 그 말뿐이었고 답변은 없어요 거의. 전에는 공유재산 업무를 한 가지만 봤는데 지금은 저기 직원이 하나 결혼이다 보니까 지방세 업무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여유가 없는 거죠. 부안군은 최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변상금이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수백만 원 수준이다 보니 불법 배짱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부안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가 5년 전보다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611가구였던 전북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4,285가구로 7배가 늘었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귀농귀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귀농귀촌 예산이 35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억 원가량 줄었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놓고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김현근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든 뒤 이를 전북발전연구원의 과제로 넘겨 사실상 전발연을 하청부서로 만들었고 몇몇 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을 추진해 식물의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기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에게 과제를 맡겼고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의 여성지방의원들은 심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면피용에 불과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또 경찰이 심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익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박람회가 올해부터 김제에서 열립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김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김제 벽골제에서 농기계 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박람회는 지난 4월 익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익산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해 개최지가 김제시로 바뀝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올해 사업계획 컨설팅과 농가교육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 자금과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공사는 내년에 매장을 개장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생산 농가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지하수 시설의 자진 신고 신청을 이달 말에 마감합니다. 전주시는 자진 신고 시설의 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간단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정식 시설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